안녕하세요. 12시 싱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요즘에 여름철 되면서 여름 수상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바로 서핑이라도 하듯 그리고 수상 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워터 스포츠를 즐길 때는 바로 이 파도에 그리고 물살에 몸을 맡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물론 여러 가지 파고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두드리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파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포트는 안녕하신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타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타파에도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 분위기, 우선은 좀 오전장일 저희가 좀 지나왔잖아요. 지금 딱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은 어제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던 이란 핵협상 타결, 이 중동발 훈풍으로 인해서 고기압 기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한반도 코스피 위에 좀 자리 잡고 있던 그리스, 중국이라는 먹구름을 좀 밀어내줄까 기대를 했는데 또 새로운 저기압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2조 원 정도의 부실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오늘 장에 다소 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압골과 저기압골 맞붙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을지 이제 오후장이 어찌 보면은 또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종목 진단 신청입니다. 전화기 지금 들어주세요. 325-8200번입니다. 지금 신청해 주셔도 늦지 않고요. 저희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진단해 드리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도 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분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살펴드리는데요.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전화기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방송에 또 한 편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증권통 어플, 모바일이나 그리고 이런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또 아자아자 게시판이 연동돼 있으니까요.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또 빠르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 요리사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도 포트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역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종목들 그리고 포트를 맛있게 저희가 요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요즘에는요 토론 주제 스포일러가 상당히 좀 강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김이 저는 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푸른 언덕님께서 자주 좀 맞춰주시잖아요. 오늘은 100% 이란 얘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비껴가려고요. 오늘 이 호재는 누구나 좀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100%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그 훈풍을 받으면서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죠. 지금 게시판에서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돼서 은근슬쩍 상한가님께서는 예전에 에스텍스조선과 같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하시면서 우려감을 표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법한 게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거의 10년 전 주가 수준으로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 조선주 안 좋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제 자릿수가 달라졌습니다. 10,000원대가 아니고요. 1,000원대 단위로 내려왔어요. 게다가 또 시가총액 사이즈도 꽤나 큰 종목인데 현재는 하한가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날벼락 같은 뉴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까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저희가 좀 점검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앞으로의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돌발 변수가 나오면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사안은 다르지만 앞서서 내추럴 엔도텍 때도 좀 비슷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대응하면서 많은 피해를 낳았는데 이번만은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일지 혹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빅베스로 부실을 좀 털어내면 장기적으로는 또 지금이 저점이라고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베스트글 달아주시면은요 저희가 선정해서 책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이야기 남겨주세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전에 종목 진단 먼저 한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종목, 은행주도 오늘 낙폭이 깊죠.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워크아웃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익스포저가 큰 은행주 위주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KB금융 전반적으로 흐름 부진한데요. 그 가운데서 한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드릴게요. 지금 3580님께서 신한지주 올려주셨는데요. 52,8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주가 흐름 볼까요? 오늘장을 밀려내면서 4만 원권이 이탈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한지주 앞서서도 한 차례 진단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대 음봉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님 계시죠?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네, 신한지주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자, 신한지주 오늘 주가 많이 밀렸죠.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들 때문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은행주 전반에 걸친 하락세가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신한지주의 주가도 거의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좀 살아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주가가 밀려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크게 좋아질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도 주가가 충분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신한지주의 흐름은 여기서부터 크게 더 밀릴 가능성도 일단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신한지주의 주가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더라도 반등이라든가 반등의 여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도 지수가 크게 오를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주들이 오를 만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 관련주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은행주들의 주가도 제가 보기엔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역시 이제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 쪽 내지는 중소형주 쪽의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형주들의 어떤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한다면 신한지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계속 들고 있는다고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추격 매도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좀 축소가 되거나 내일이라도 소폭의 반등세가 나올 때는 반등을 위해서 좀 물량을 털고 저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가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종목 교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한지주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약간은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골라봤는데 은행주 급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주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우조선 쪽에서의 현재 익스포저가 가장 큰 은행이 하나금융지주라고 해요.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과의 조기 통합 가능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그만큼 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 쪽의 익스포저가
시세가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기사 나오는 내용들 속속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첫 번째 종목 신한지주였고요.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이 올라와 있네요. 서희건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양호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란 쪽에 훈풍이 있긴 있는데 서희건설은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의 사업은 좀 제한적이긴 하죠. 이 종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9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4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래요. 지금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쪽에서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잘 버티면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건설주기도 하고 또 건자재 쪽으로도 함께 묶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한규수 전문가님 대응책 세워주시죠. 네, 자, 서희건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제가 이제 신한지주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서를 송구하고요. 서희건설은 그래도 조금은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좀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자, 이란발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된 부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건설주의 센티멘탈적으로 이제 호재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국내 건설 시장 자체가 살아나면서 내수 건설 경기 건설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가 시장의 어떤 선도주로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 같은 종목들도 그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실적 자체가 뭐 폭증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다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 측면 그리고 실적 개선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 연말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서희건설 같은 종목군들은 그 저가권의 종목이고 어떤 개별주 맥락에서도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강도롭게 살아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때문에 일단 서희건설 같은 종목들은 지금같이 뭐 출렁거린 장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20일 이평선에 대기하고 있는 1,5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어떤 데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500원 선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은 주가가 어떤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00원 정도는 손절 라인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1,500원 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일단 보유하는 전략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오히려 단기 관점이라도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셔도 괜찮은 이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서희건설은 1,500원 선 주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까지 유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이란 쪽의 훈풍 오늘 오전장에 또 우리 증시를 따뜻하게 감싸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갑자기 또 이건 웬걸요.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또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지금 건설주들도 상승폭 많이 반납을 했고요. 은행주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내용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트폴리오 의뢰인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럼 오늘의 해결사와 그리고 또 포트에 대한 요리사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우조선해양 평소에 좀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셨어요? 저는 그 조선의 빅사이클 시기가 네. 거의 2007년, 8년 뭐 요 정도 6년, 7년, 8년 때 그때 이제 조선주 빅사이클을 봐서요. 최근에 데이터들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선주 사이클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네? 3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를 하나 건조해가지고 이 배로 네.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서 보통 우리 자동차가 한 타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조선은 10년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 봐야 되고요. 네. 2006년, 7년, 그러니까 5년, 6년, 7년 때 그 조선주 빅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조선가라든가 조선주들 수주의 동향 같은 거를 봤을 때 최근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정말 이 개미 눈곱만큼
그 정도로 개선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관심을 두는 업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선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주가 흐름부터 좀 볼게요. 지금 현재가 좀 띄워주시죠.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한가입니다. 아마 10,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을 주식 투자하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년 전 주가 수준이고요. 현재가 볼까요? 하한가 그대로 좀 묶여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750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연기금의 현재 로스컷 손절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지금 좀 답답한 형국이죠. 지금 게시판에서도 이런 부분들, 특히나 앞서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방산비리 때문에 한 차례 좀 홍역을 알았었고 계속해서 실적은 부진하고 게다가 안 좋은 뉴스 쏟아져서 악수단입니다. 운영형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 네, 일단은 좀 사측에 조금 원망 섞인 그러한 걸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주라든가 건설주 같은 경우에 보통의 기업들이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대선 충당금 같은 거를 이제 쌓게 되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적자분을 반영한 거에 반면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영업을 잘해서 뭐 우수한 실적을 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 교체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요, 약간 회계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분식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이번 올해 사장이 바뀌고 나서 들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좀 털고 가겠다. 약간 이러한 사태가 일단 집중이 되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익스포저가 거의 뭐 한 2조 가까이 들어가 있는 은행주들 및 금융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하나금융이 한 7천억이 약간 넘더라고요. 제가 익스포저를 보니까. 두 번째가 KB금융이고요. 3,900억 정도 익스포저가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우리금융으로 약 3,700억 정도 익스포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한지주가 한 1,100억 정도, 기타 이제 지방은행주들은 1,000억 미만의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러면 현재 상황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하한가예요.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한가 잔량도 지금 600만 주 가까이 되네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응을 했었으면은 오늘 대응을 하셨어야 될 거고요. 이제 영영 이제 완전히 30년짜리 주식으로 일단 전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팔지 못하면요, 계속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내추럴 엔도텍 때도 그랬었죠. 지금 한 번 악재가 돌발 악재 터지고 나서 연이어서 하한가에 들어가면서도 번호표를 받아도 사실은 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손을 떠난 종목으로 전문가님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거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자산 대비해서, 그리고 일단은 작년에 어느 정도 상각했던 부분들은요, 뭐 대우조선 해양처럼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단은 수주가 지속해서 좀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부채 비율들이 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이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은 현상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일단은 이 조선주에 수주를 주는 부분들이 이제 유럽 선사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지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최근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언제 그러한 부분을 기대해야 될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칼날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서서 은행주 익스포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게시판에도 보면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피해가자라는 의견이 많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쯤은 또 저평가로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조회 공시 들어간 부분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워크아웃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지금 수준보다도 일단 저점을 깨고 한 단계
단계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권을 잡아가는 흐름들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가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저평가 국면이긴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도요.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7천억, 3천억, 4천억 가까운 어떤 익스포저 그리고 이게 대손 충당금 쪽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은행주의 안정성 부분이 또 순익단에서 약간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아래 수준까지도 빠질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발 악재를 만난 종목은 피해가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좀 악영향권에 놓여있는 종목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 일부 건설주들까지 좀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를 부탁해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네, 식사하시고 또 여유있게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식사를 맛있게 해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 담고 계세요? 원익 IPS 네. 11,793원에 15%. 네. 젠백스 37,294원 10%. 네. 메타 바이오메드 6,734원에 10%. 네. ACD 28,663원에 10%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으시군요. 지금 좀 종목들을 적절한 비중, 좀 작은 비중으로 좀 골고루 담고 계신데 반도체 쪽 눈에 띄고요.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까지 골고루 담고 계신데요. 보통 종목 고르실 때 어떤 기준에서 매수하세요? 네, 여기서 방송을 보고 많이 하지요. 네, 지금 좀 수익 보고 계시는 종목도 있고 손실권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글쎄, 뭐 앞으로 어느 정도에 가서 매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죠. 네. 그러면 종목들은 보통은 어떤 주기로 좀 매매를 하세요? 뭐 한 달 정도로 보세요? 아니면 뭐 6개월, 1년씩 쭉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주로 뭐 장기로 가는데 네. 뭐 많이 올라갔다 하면은 또 매도도 하고. 네, 그런 그러시군요. 식이죠. 예,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좀 여유 자금이신가 봐요. 시간 여유를 두시고 또 안정적으로 갖고 가다가 수익이 나면 챙기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이번 포트는 또 어떻게 요리할지 지금부터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님 지금 현금 비중이 다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즈가 한 가격권이 10,000원에서 30,000원권 정도의 종목들을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포트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문정식 운용형님 한 줄 평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방송 보고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매수가들을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잘 사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조심스러우신 분 같아요. 현금 비중도 높고 그리고 들어갔던 자리, 매입가 그리고 비중 같은 거를 봤을 때도요. 상당히 신중하시면서도 개별 종목을 하시는 걸로 봐서 영양을 일단 고려한 소박한 식단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영양 관리는 돼야 한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양을 고려한 소박한 식단. 왠지 잘 갖춰지고 반찬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뭔가 먹음직스러운 이런 한정식, 한상이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익 IPS, 현재 15% 비중인데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일단은 비중도 높으시고요. 수익도 요게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집 그래서 조금 요리 정도라고 하면은 뭐 양장피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탕수육이 네. 제일 좀 호화로운 반찬. 네. 대중적이면서 손이 가기 쉽고 또 영양도 있고 맛도 있는 탕수육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제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를 제조할 때 이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전공정 업체의 장비 업종군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PE, CVD라는 거와 드라이 에처라는 장비를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약 30% 정도 가져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원익 IPS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요즘에 반도체 쪽에서 워낙에 핫한 이슈가 어제부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게 이 칭화 유니그룹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형 반도체주들은 좀 빠졌는데 오히려 장비 쪽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 부분도 살짝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칭화 그룹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일단 인수를 할 경우에도요, 이제 중국 쪽 시장이 일단 커지는 경우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갖추기 위해서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어떤 라인 증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쪽이고요.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평택 공장 라인 증설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3D 낸드 쪽에서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설을 할 때 전공정 장비 업체인 원익 IPS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일단 2분기에는 좀 수주가 조금 나오지 않아서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전망치대로 장비 수주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요,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이라든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분기에 수주가 약간은 좀 부진했대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주셨죠?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하반기, 3분기부터 분명히 수주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료 되어져 있는 실적이 3분기부터는 나와줘야 한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셨는데요. 제가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맥점을 만약에 건드리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게 좀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기준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에 수주가 떨어진다면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상당히 좀 높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종가 기준으로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젠백스인데요. 젠백스도 여기에 식탁에 놓자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젠백스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애매하죠. 그렇죠. 네. 근데 워낙에 시가총액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장피 쪽에다가 놓겠습니다. 네, 시총이 1조 원이 넘네요. 지금 이 회사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나요? 원래 이제 젠백스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코팅 수지 제조업체로 돼가지고요. 코스닥 업체 중에서는 기계 장비 업종에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젠백스는 자회사인 카이엘 젠백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요. 이 카이엘 젠백스라는 회사가 바로 췌장암 항암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 이제 저도 이제 스토리를 계속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췌장암 치료 백신 GV1001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 9월 달에 일단은 식약청에서 일단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일단은 좀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국내 식약처의 승인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약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요. 약간 조건부 승인격으로 일단은 나타나졌고요. 그리고 향후에 조금 지속적인 임상 3상 결과를 약 5년에 걸쳐서 하게 돼서 이제 정말 신약에 대한 효과는 조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좀 차트 좀 보여주세요. 보니까 5월 달에 100% 정도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박스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가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근데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상을 2상, 3상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췌장암 부분도 있고요. 뭐 간암이라든가 뭐 암 관련돼 가지고 거의 세계 최고 치료 백신을 허가받았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거의 1조 이상 가 있는데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해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단은 적자 기업이고 근데 일단은 식약처 승인도 얻었고 관련된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판매 시판도 눈앞에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던질 수는 없는 종목 같아요. 대신에 분명히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급들이 또 젠백스를 바라보는 수요와 공급선들이 바로 차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나 더 차트에 유념하셔가지고요. 손절가를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량 매도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라인을 설정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지지선으로 잡아볼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올 한 해 뭐 제약 바이오들이 어떤 이슈가 되면서 중기적인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요, 중기 트렌드를 아직 건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전략보다는 이 트렌드의 하단, 제가 볼 때는 딱 60일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빠져서 60일 가까이 간다 그러면 굉장히 아래 가격에서 되겠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약간 박스권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60일 선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상관으로 해서 어떤 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린다면은 한 단계 또 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재료를 또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얘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0일선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젠백스였습니다.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33,000원 정도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나 좀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메타바이오메드. 사실은 이 시간에 저희가 포트 진단 신청을 받거나 종목 진단 신청 받으면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세요. 서민적인가 봐요. 네, 식당이 좀 놔주세요. 서민적이다 하니까 딱 짜장면이 생각나는데 짜장면? 네, 짜장면을 넣겠습니다. 네, 제 이 멘트 때문에 그렇게 놓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고요. 일단 네. 뭐 저도 고민을 했는데 뭐 다른 쪽이랑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 가시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짜장면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가식성이 확실하다고요?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일단 메타바이오메드는 바이오가 들어가가지고 바이오 주식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의료 장비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대 치과형 의료 소재 및 봉합 원사, 그러니까 녹는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국 쪽에도 일단은 좀 진출을 했고요. 지금 우리 뭐 오스테인 임플란트라든가 다른 쪽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의료기기나 의료 기술 면에서는 중국보다 확실히 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또 진출을 했습니다. 상해 푸동 금환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중국 공장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올 한 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 연도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2015년에 대해서 약간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바이오메드 꾸준히 좀 상승 흐름,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지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얘는 1분기에 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나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 방문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제 첨언을 좀 듣다 보니까 올해 예상치 이익에 대해서 거의 컨빅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치가 83억이라고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은 100억까지도 일단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어떠한 충전재라든가 봉합 원사 이외에도요, 뭐 허리 디스크용 내시경 커넥터라든가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등 또 신규로 어떤 신제품에 대한 또 성장 동력이 마련돼 있다는 쪽에서 굉장히 모멘텀을 좀 기업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기대치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추세를 또 이탈해서 내려가게 될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
제시해드리는 손절가를 아주 되게 유심히 좀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적,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 올해 한 영업이익 100억 원 정도 나오면은 지금 밸류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500억 원짜리니까요. 그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이 만약에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나올 경우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획득을 하면서 향후 16년도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이제 성장성 부분을 감안하면 의료기기 쪽에서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준다면 약 퍼 대비해서 25배 내지는 30배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분기,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목표가 9,000원 정도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 트렌드 딱 저점상에 걸려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3분기라든가 2015년 가이던스 혹은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쪽으로 다소 좀 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아직까지는 화장품주들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이분은 ACT를 담고 계시는데요. ACT는 어때요? 지금 마지막으로 좀 식탁에 놔주시죠. 네, ACT는 안 먹고 싶은 거라서. 네. 예. 평소에 화장품주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네. 거세요?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이신 거세요? 네, 전체적으로 화장품 전체적인 주식으로 전 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ACT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ACT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에서요, 대표 상품인 설화수라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체에서 원료를 제공하는 쪽이요, 이게 원래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기술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래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바뀌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판매 동향 같은 경우가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ACT가 설화수의 핵심 원료, 특히나 좀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한방 화장품에, 그리고 아모레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 쪽에 핵심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ACT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당히 좀 높여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좀 진입 장벽에 대해서 낮다, 이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근데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열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커가는 산업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이유는요? 네, 제가 화장품 주식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제가 판단할 때 작년이랑 올해에 걸쳐가지고요,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약간 피크적인 부분들, 그랬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들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올해 예상 이익이 아니라 거의 내년이나 내후년도 예상, 지금처럼 잘 계속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잘 팔리는 성과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년 연속 그렇게 되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이제 ACT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올해 예상 순이익이 35억 내지는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가 약 48배 정도 가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브랜드가 먼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와 ODM, OEM을 같이 하면 브랜드 업체들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밸류에이션에 할증을 주지 않는 업체들이 바로 이 화장품 원료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를 만드는 브랜드나 OEM, ODM 업체보다도 거의 프리미엄이 한 50%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지금 ACT 한 3만 원, 4만 원대 사셨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현재 주가가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가격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ACT에 대해서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이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매도. 당장 매도고요.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시면요, 손절가는 26,000원, 종가 기준으로 2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종목 보유 의견이고 ACT 매도 나왔는데요. 나머지 현금 활용법 포함해서 수정 레시피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게 좀 제가 이제 이 분의 성향을 가만히 일단 들어보니까요. 예, 종목들을 접근할 때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 그리고 약간 종목적인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한 성향에 맞춰가지고 조금 수정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원익 IPS는 15%로 그대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가져가시고요. 젠백스도 10% 유지, 메타바이오메드도 10% 유지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은 ACT 매도. 근데 현금 비중이 좀 높으세요. 최근에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어떤 이슈적인 불안감 같은 게 좀 나 보이고 향후에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랠리가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주식을 조금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3분기라든가 하반기 실적 개선폭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모자랐던 부분들 고려해서요. 와이솔이라는 어떤 핸드폰 부품 업체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거의 85%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를 걸러주는 필터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와이솔 10% 신규, 그리고 최근에 건설사들 관련된 하반기에 또 주택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방 건설사 중에서 계속 분양 시장에 작년부터 뛰어들어서 실적을 계속 높게 내고 있는 서한이라는 업체를 10% 신규 편입, 그리고 나머지 이제 45%는 현금으로 또 유지를 하시면서 기타 다른 또 업체들을 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쭉 가격 전략과 또 수정 레시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짬뽕도 추천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메뉴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 전략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 살펴본 종목이었습니다. 원익 IPS 보유 의견이고요. 18,000원 목표 주가 제시합니다. 12,500원 손절 라인입니다. 이어서 젠백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이고요. 현재는 박스권에 있는데 위아래로 좀 넓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일 이동평균선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메타바이오메드도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 6,500원입니다. ACT가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현재 주가에서 가능하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혹시라도 더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지지선을 26,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입니다. 원익 IPS, 젠백스, 메타바이오메드 세 종목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혹은 이 정리를 하셔서 주식을 좀 더 담고 싶으시다면은 IT, 부품주, 와이솔, 그리고 지방 건설사, 서한 이렇게 두 종목이 추천됐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시고 내 종목은 언제 봐줄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지금 바로 진단을 해드릴게요. 증권통의 잠자리님께서 어플 통해서 또 활용을 해주셨는데요. GK에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32,297원, 한 32,300원 정도에서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최근에 카지노주들도 연일 좀 밀려나다가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메리츠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자, 아마 GK 같은 경우는 일단 메르스와 8월에서 금방에 한번 나왔죠. 메르스로 인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우려가 주가 약세를 보였고, 계속 그 등락 거듭하는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메르스 이외에도 중국 당국 같은 경우도 반부패 운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지노의 영업 활동도 단속, 하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카지노주에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2,000원대면 납폭가들은 이제 반등을 노리고 이제 싸게 산다라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가기에는 다소간의 좀 이제 좋은 이슈 같은 경우는 좀 많지 않다. 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이슈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매도나 비중 축소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추가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손실권역이신데, 일단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서 수익권 매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34,000원 목표가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조금 전에 게임주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화장품주들의 급락, 게임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약하다라는 얘기 나왔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넥슨GT 지금 이 종목도 단계 약간 오르나 싶더니 힘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좀 좋지는 않죠. 이 종목 5417번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17,250원에 비중 20%로 담아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약간 좀 조정받으면서 손실권이신데요.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좀 참아보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재훈 차장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이제 그 전혀 컴투스가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뭐 급락이 나왔고 이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차례 이제 17,000원, 18,000원 근처까지 이제 급반등이 7월 초순 나왔다가 최근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서든어택 2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출시됐을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든어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뭐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다만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시기가 약간 뭐 다소 지연되면서 올해 뭐 지난달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슈퍼 판타지 워에 대한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요 게임의 출시가 이제 상반기로 기대를 했다가 이것이 하반기로 연계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슈퍼 판타지 워라든가 서든어택 2의 출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추가 만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뭐 싶으니까 여기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게임주가 이제 작년같이 그런 뭐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는 이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라면은 한 2만 원 정도까지 중기 목표가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라면은 18,000원대를 일정 목표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바야흐로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도 이 포스코가 실적을 또 내놓잖아요. 아무래도 컴투스를 비롯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게임주 전반을 누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종목 진단 그리고 포트 진단 해봤고요. 이제는 실심타파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전해드릴까 매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결국에는 이 검색 순위 상위를 늘 보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생소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세득이라는 이름이 이 검색 순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생소했거든요. 요리를 좀 좋아하시거나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셨던 분인데요. 바로 유명 셰프라고 합니다. 이 유명 프랜차이즈 그리고 설해마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한 유명한 이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하는데요. 이 셰프가 한 요리 프로그램에 새롭게 라인업에 참여를 하면서 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셰프테이너, 이 요리사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쿡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이 대중 매체가 요리를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쿡방에 좀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늘 토요일 1시, 2시 배고플 때 되면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 뭐 찾아라 맛있는 TV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리 프로그램의 명맥을 쭉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먹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평일 저녁에 하는 해피투게더, KBS 프로그램이죠. 이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은 쿡방이라기보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먹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요리대에 와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먹방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방의 진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서바이벌 쿡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부터는 요리를 만들긴 만드는데 뭔가 한창 오디션
열풍이 있었잖아요. 오디션과 요리의 좀 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바이벌 쿡방, 이 마스터 셰프 코리아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CJ ENM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사랑을 받기 시작했었죠. 이것이 지금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쿡방의 조금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쿡방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제는 대표 지상파라든지 종편에서 한 채널당 대표 프로그램이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후죽순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죠. 어제 저녁인가요? 그제 저녁에 저도 본방사수했거든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셰프 테이너들이 활약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뭐 먹지?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서진 씨의 활약이 또 붐이 되고 있는 삼시세끼까지 어찌 보면 쿡방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쿡방을 다뤄본 이유가요. 우리 증시에도 또 쿡방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J콘텐트리, 이 J콘텐트리의 컨텐츠 가운데 하나가 앞서 보신 냉장고를 부탁해죠. 물론 어제 그제 상당히 강했던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쿡방의 열기와 맞물리는 종목군들, J콘텐트리나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 음식료까지 함께 묶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심심타파 쿡방의 진화 짚어봤습니다. 아이고 바쁩니다. 쿡방도 짚어보랴, 또 시장 상황 보랴, 종목 진단 또 해드려야 될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바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조바심나게 만드는지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 한 종목이 유독 눈에 띄네요. 한진중공업. 오늘 대우조선해양 저희가 토론을 좀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좀 밀립니다. 2181번님께서요. 이 종목 5,450원에 비중을 절반을 담아주셨어요. 50%. 오늘 사셨나요? 지금 현재 주가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데 오늘 사셨으면은 이거를 용기에 박수를 쳐드려야 될지 혹은 약간은 저는 사실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재우 차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잘 산 건가요? 글쎄요, 그 조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진중공업이 가장 전반적으로 신규 수주라든가 실적도 그나마 양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서 5,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라면은 현재 가격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우조선 실적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현대중공업 역시 기대하기는 좀 난망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전체적인 조선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일단 목표가는 계속 상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상대적으로 조선사들 중에서 좀 수빅 조선사라든가 이런 쪽 부분으로 인해서 좀 견조한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핵협정 파결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하락 트렌드로 가게 된다면 역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점점 더 여지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갈 때는 추가 상승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5,400 오늘 대우조선해양 영향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갈 때는 조금 기다리시다가 한 6,000원 권역에서는 매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게시판에 군천마자님 맞으시죠? 지금 게시판에도 함께 글을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저희가 빠르게 좀 짚어봐 드릴게요. 지금 어떤 종목 볼까요? 제약주 오랜만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동제약. 그래도 그동안의 충격이 어느 정도 빠르게 만회된 종목 가운데 하나죠. 지금 출렁거림이 모두 다 복구가 됐네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 갑니다. 4만 원권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양봉오빵님께서 올려주셨어요. 37,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소폭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재우 차장님. 네.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왔죠. 지난 7월 초에 이어서 오늘도 4만 원대를 좀 지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살짝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일동제약에 투자했던 녹십자도 일단 다시 이제 지분을 넘겼고,
피델리티는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10%대 이상 좀 절반 정도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가 하락의 어떤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언제 떠날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동작의 뭐 실적 자체가 우상한다라면은 뭐 중기적인 상승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가 이제 그 일동작 회장한테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사실은 이 지분 넘기면서 마련할 자금, 이 자금 자체가 뭐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러나 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을 커버하는 쪽으로 좀 되지 않겠나 뭐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단기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 상승 좀 가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상으로는 한번 끊어줬다가 쉬어가는 구간으로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수한 어떤 뭐 지분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추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는 뭐 4만 원 과정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한 상승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온다면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이익 실현 완료하고 차후에 다시 매수하는 쪽 전략으로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간다면 3만 6, 7천 원 정도에서는 다시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조정이 오늘 이후에 들어온다라면은 조금 이제 다시 조금 더 보유견을 늘려잡는 전략으로 뭐 그러나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 한 4만 원대 중반대부터는 차익 실현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일동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잘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놀러 오세요.